로스앤젤레스, 그 중에서도 코리아타운은 한인 이민자들의 피땀과 눈물로 일군 보금자리였습니다. 김치 냄새가 골목마다 스며 있고 한글 간판이 줄지어 선이 거리는 단순한 도시 일부가 아닌 타지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평화롭던 거리에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코리아타운을 행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깃발을 들고 야구방망이를 쥐고 말했습니다. 아시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대낮에 당당하게 도시 한복판을 공포의 무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곳의 한국인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단단한지를.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한국인 민혁입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며 거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곧 누군가의 부름에 평화가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아, 이거 좀 봐라. 동네 이발소를 운영하는 준이 형이었습니다. 해병대 출신, 말수는 적지만 동네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는 리더 같은 형이죠. 형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엔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코리아타운을 관통하는 행진 경로를 공유하며 조롱 가득한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죠. 이놈들이 우리 동네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네. 분노가 솟구쳤지만 준이 형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보던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비상 소집, 김치 작전 발동. 김치 작전. 그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바로 이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영업자, 학생,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우리. 그러나 그날부터 우리는 코리아타운 수호대로 다시 깨어났습니다. 낡은 레크리에이션 센터 지하.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비밀 기지가 있었죠. 조용한 공간 속에 줄지어 선 접이식 테이블, 노트북, 무전기, 지도들. 우리는 각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산형, 팀의 돌격대장이자 산 같은 존재. 명우, 연막탄과 섬광탄, 비살상 장비를 다루는 폭발물 전문가. 김 선생님, 의무병이자 우리 팀의 정신적 지주. 그리고 저는 고스트 민혁, 해킹과 감시망 교란을 담당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벽돌 밑에 스파이크 스트립을 설치했고 누군가는 감시 카메라 각도를 바꾸었죠. 거리 곳곳에 덫이 놓였습니다. 우리의 요새 코리아타운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30분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검은 밴 6대, 문이 열리고 트래비스 할론이라는 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거만한 눈빛으로 거리를 훑으며 웃었습니다. 이어진 60명가량의 시위대, 깃발, 방망이, 액션캠.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들의 모든 행동은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스마트폰, 창문 틈, 가게 안, 옥상 위, 그리고 SNS로 퍼지기 시작한 영상들. 삽사인 코리아타운은 무너지지 않는다. 삽사인 우리는 지지 않는다. 작은 마트 앞, 지팡이에 의지한 한인 노인이 길을 건넜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이 어깨로 밀쳤고 그 노인은 라면 봉지를 흘리며 휘청였죠.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움직였습니다. 강산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옷, 단단한 눈빛. 우리는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여기는 니들이 장난칠 동네가 아니야. 준이 형이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시위대는 당황했고 이어진 연막탄과 섬광탄, 혼란 속에서 차량은 터졌고 출구는 차단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건 방어만 했을 뿐인 한인 주민들이었습니다. 영상 증거는 이미 수천 건 이상 퍼진 뒤였죠. 그날
우리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코리아타운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를 얕보지 마라. 그날 이후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우리 한인 커뮤니티 전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밀쳐 넘어진 시위대원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등 뒤에는 이미 강산형이 서 있었습니다. 시위대원이 몸을 돌리기도 전에 강산형은 조끼 앞자락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의 발이 바닥에서 붕 뜰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강산형은 말 한마디 없이 그를 인도 쪽 철제 펜스에 쾅 그대로 내던졌습니다. 펜스가 크게 흔들렸고 시위대원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강산형은 그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집어 그의 손에 조심스레 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서 굴러나온 신라면 봉지를 다시 담아 작은 고개 인사로 존중을 표한 후 말없이 근처 가게의 그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변을 지켜보던 시위대 일부는 멈칫했습니다. 앞서갔던 트래비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를 힐끗 보더니 짧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해프닝이라 여겼지만 코리아타운의 주민들에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놈들의 가면이 처음 금이 간 순간이었고 경고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확히 전달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이미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스마트폰이 할아버지를 밀치고 강산형이 응징하고 말없이 떠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었죠. 삽사인 우리는 지지 않는다. 삽사인 코리아타운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각지의 한인 커뮤니티와 미국 전역으로 분노의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그 시각 저는 중학교 근처 건물 옥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앞에 태블릿 화면이 밝게 빛났고 하늘 위 제 드론은 무음으로 떠 있었습니다. 놈들의 행진을 위해서 완벽한 각도로 내려다보며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놈들이 헬멧과 조끼에 달고 있던 액션캠. 이미 저는 신호를 해킹해 두었고 이제 스위치만 누르면 모든 영상이 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딸까. 그 순간부터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라이브, 유튜브, 그들의 액션캠은 전 세계로 송출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놈들이 코리아타운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모든 발걸음을 스스로 감시당하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근처 가전제품 가게의 대형 TV에서도 그들의 스트리밍이 재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모여 축구 경기처럼 지켜봤고 강산형의 모습이 재현될 때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시위대는 장로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이웃을 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러자 시위대 중 2명이 금속캔을 꺼내 간판에 던졌습니다. 펑, 펑. 연기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교회의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놈들이 도망치기도 전에 주차된 트럭 뒤에서 김 선생님과 수호대원 셋이 나타났습니다. 질문도 외침도 없이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태클로 보도 위에서 하나는 골목 안으로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근처 드론이 이 장면을 담아 즉시 업로드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별표 성전을 건드린 대가 별표를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준이 형은 조용히 이어피스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리를 봉쇄하라. 2 블록 밖에서 세단 2대가 천천히 길목을 막고 반대편에서는 픽업 트럭이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60초도 되지 않아 놈들의 행진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쓰레기통 뒤에서 강산형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외투를 벗고 장갑까지 낀 모습이었죠. 마치 링 위로 올라가는 복서처럼 천천히 거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조종하던 드론이 하늘 위에서 선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옥상, 상점, 모든 카메라의 피드가 제 화면에 나타났고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충돌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도망치던 시위대원 하나가 넘어졌고 다른 이는 팔을 꺾인 채 고꾸라졌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짧고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어린 동생을 이끌고 도망치던 한 여성이 발목을 삐끗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김 선생님이 이미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의무 가방을 열고 조심스레 발목에 붕대를 감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거리의 먼지가 가라앉은 순간 이 싸움이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응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래비스 할론. 그 이름은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 그는 주유소 뒤편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헬멧도 깃발도 벗겨진 채 땀으로 젖은 얼굴로 허둥대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공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3명의 그림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를 노려보는 시선. 트래비스는 두려움에 떨며 칼을 꺼냈지만 그 손은 이미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인물, 준이 형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치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이 설계된 것처럼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트래비스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칼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준이 형은 옆으로 비켜 한 손으로 그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짤랑. 칼은 바닥에 떨어졌고 다음 순간 트래비스의 턱에 팔꿈치가 날아들었습니다. 쿵. 아무 소리도 없이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몸이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무거운 소리만이 도시의 중심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은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폭동도 시위도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쓰러진 깃발과 부서진 장비만이 남아있었고 시위대는 보도에 주저앉아 더 이상 싸울 의지도 남지 않은 채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우리의 커뮤니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사람들, 말없이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여기는 그냥 동네가 아니다. 우리가 지켜온 코리아타운이다. 그 외침은 메아리처럼 번져 곧 하나의 구호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코리아타운이다. 우리가 지켜온 코리아타운이다. 이것은 단지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선언이었고 자존심의 함성이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트래비스는 맨 앞에 멍든 얼굴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그는 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때 펜스 옆에 서 있던 한 한국인 소녀, 8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듯한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우린 또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 한마디는 그 어떤 폭력보다 깊이 트래비스의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경찰관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고 군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음 속에 도착한 그들은 침묵 속에 떠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호대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무기가 아닌 붓과 페인트통을 들고
그들은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했던 벽에 이렇게 썼습니다. 증오를 가져오면 부서져서 떠나리라. 이 벽화는 하루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옆에는 또 다른 사진. 유치장에서 멍든 얼굴로 고개를 숙인 트래비스의 사진이 함께 놓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벽이, 도시가, 우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낯선 타지에서 살고 있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우리가 이룬 것을 지키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켜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라도 남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진실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준비돼 있고 조용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곳이 어디든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다음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